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그래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과 이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으로 경제적 타격을 많이 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죠? 급진파와 온건파라는 계합파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 결과 아무것도 우리나라의 개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급진계합파 애들은 뭐다? 일본의 지원을 토대로 일본 애들이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었거든. 자,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토대로 1884년이 갑신년입니다. 그래서 갑신년에 정변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중요한 건물이 올라가요. 이 통일기무 암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우편제도, 지금 치면 5G랑 똑같은 사업이야.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우편, 이 편지 보내는 제도도 없었거든. 그래서 서양이나 다른 나라 가보니까 이 견학하고 오니까 서양인은 벌써 뭐 통신이 엄청 발전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니 우리나라도 이거다. 우리나라도 통신을 발전시키자 해서 만든 게 우정천국이야. 지금의 우체국인데, 그래서 우정천국을 크게 지어서 개국축하연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큰 건물 빌딩 같은 거 세우고 나면 많이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많이 전부 다 커팅식 하잖아. 하나 둘 셋 사진 찍으면서 탁 이게 자르는 커팅식 하잖아. 즉 이 급진계합파는 그날을 기대로 잡은 거지. 왜? 그날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거니까 이때 한 번에 빵 터뜨려서 뭐 자기의 반대편 세력을 다 죽이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일본의 지원하에 이 갑신정변이 터지는데, 문제가 여기서 제일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명성황후가 살아서 도망을 하게 돼. 그 결과 이 명성황후는 또다시 한 번 더 이 악마와의 거래를 하는 거지. 그게 누구야? 이 청나라를 다시 또 불러들이는 거야. 그 꼴을 내고서도 우리 이모군란 때 봤잖아. 이모군란 때 그 꼴을 내고서도 당연히 뭐니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다시 내줘야 되니까 그게 싫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결국에 이 급진계합파 애들을 다 나중에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신정변의 다른 별명이 3.1천하예요. 딱 3일 동안 세상을 가졌다 해서 3.1천하 사건인데, 이 급진계합파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거지.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은 우리 앞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문물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싹 다 바꾸는 거잖아. 싹 다 근대적으로 말해줬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가고 사회적으로 신분제 폐지를 갖다가 이루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봐요. 문벌 폐지는 인민평등 전부 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게 뭐다? 신분제 폐지하자 말이야. 즉 평등사회를 꿈꿨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이 김옥균이나 이런 애들. 쌤이 수업 시간에도 말해줬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였단 말이야. 그 김옥균 같은 경우에도 안동김씨 출신이 얼마나 힘이 셌겠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안동김씨 집안에 쉽게 말하면 지우치명번이 거의 태어나자마자 이건희 아들 이재용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가장 특권층이면서 뭐다? 우리나라를 개혁하고 싶어서 뭐다? 신분제 폐지 이런 걸 주장했으니까 정말 이 급진적이고 젊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었지. 맞지? 근데 아쉽게도 결국에 또다시 한번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이면서 이 모든 이 근대화 운동, 이 갑신정변의 계약은 또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결과 뭐니? 청나라의 간섭은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심해지겠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맞죠? 자, 이런 와중이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 노답인 거야. 맞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진짜 이 이모군란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시달리고 있고, 개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근대화라고 한 거 있어 없어? 단 한 개도 없단 말이야. 뭐 청나라 양문동 그래도 실시라도 하고 있고, 메이주시는 완벽하게 거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점입니다. 이미 좀 있으면 1889년이나 1890년 되면 메이지 유신은 거의 완성 단계야. 완전히 불과 몇 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실현된 게 단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야. 자,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노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위에서의 개혁은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죠. 뭐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어서 뭔가 서양 문물부터 수용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터져서 바로 뭐니 이 99대의 차별로 인한 이모군란 때문에 올스탑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뿌리치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마치 새로운 완전히 우리나라를 근대적으로 180도 바꾸자고 했던 이 갑신혁명이 터졌지만 또 뭐니 이 청나라가 들어와서 또 실패해 버리잖아. 즉 그 말은 뭐다? 우리나라의 개혁이 된 거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맞지? 그러니까 봐봐 위에서 모든 개혁이 안 됐어. 위에서 안 되면 누가 하자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훨씬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얘들이 참다가 백성들이 결국에 뭐다? 뻥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다? 백성이 우리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게 1894년인데 이 1894년이 가보년이야. 가보년.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가보농민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보년이야.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터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때 당시에 혹시 들어봤어? 전봉준이라는 이 동학농민운동의 리더 이 전봉준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맞지? 이때 당시에 그 전라도 지역에 조병갑이라는 이 고부라는 마을이 있어. 고부. 거기가 엄청난 곡창지대라서 쌀 같은 거 세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의 대명사, 부정부패의 그 대명사인 이 조병강이 안 그래도 지금 백성들 세금이나 이 수탈 때문에 시달리는데 얘는 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지역의 백성들이 참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뻥 터진 게 뭐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됩니다. 이게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이 고부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게 점차 퍼져서 전라도 전체에 다 이르게 돼. 그래서 이 전라도 하면은 쌤이 저번에 말했죠. 왜 전라도가 있어? 가장 핵심 도시가 두 개 있죠. 전주와 나주. 그 중에서도 전주는 전라도 중에서 개인사 제일 핵심 도시가 전주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전주성이 완전히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우리나라는 큰일이 난 거야. 왜? 이 우리나라에서 얘들아 전라도는 꼭 필요한 지역이죠. 왜? 여기는 엄청난 곡창지대거든. 곡창지대. 즉 여기서 우리나라의 세금의 엄청난 양이 나오는 지역이야.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이 동학농민군 손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 말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누구한테 요때 당시에 누구한테 SOS를 쳤겠니? 요 사이에. 당연히 청나라한테 또 SOS를 또 칩니다. 미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청나라한테 또 SOS를 요청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참고로 한국 사람이 하는데 뭐냐면 요 사이에 이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참고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참고로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 청나라 일본 사이 텐진 조약이 뭐냐면은 요 앞에서 우리 경복궁 앞에서 전쟁을 한번 할 뻔했거든. 청나라 일본 군대 사이에. 그래서 둘이가 조약을 맺은 거야. 앞으로 우리가 전쟁할 것 같으니까 청나라 너네도 우리 둘이가 너무 심하다. 조선을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다? 일단 군대를 전부 다 빼자 이거야. 이 텐진 조약 내용이. 그래서 전부 다 양군 모두 다 철수한다. 둘 다 철수한대. 대신에 한쪽이 파병하면 만약에 다시 둘 중에서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나도 동일하게 동시에 한쪽만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부터 발생이 안 되는 거야. 뭐 한쪽만 불렀더라도 얘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게 텐진 조약 내용입니다.
되니? 그러니까 우리 집을 두고 우리 집은 우리 거잖아. 조선은 우리 건데 청나라 일본이 서로 가지려고 이 감정이 격해진 거야. 이때 당시.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줄 생각도 없는데 지네들끼리 그걸 모든 걸 결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서로 일단은 발 뺀다. 대신에 니 들어오면은 나도 들어온다. 이게 텐진조약 내용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청나라에 SOS를 쳤고 그 말은 동시에 누구도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군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일본군도 되니 이래 들어오니까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분명히 청나라를 통해서 이 동학 군대 이 백성들만 조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진짜 미치는 거지. 얘들이 이 짓을 한 번만 당해서도 이거 아니네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갑신정변 때 또 하고 동학농민 때 또 하는 거야. 같은 실수를 3번이나 반복하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히 회상 불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니? 응? 이 청나라가 당연히 들어오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을 상대하려고 맞죠? 다시 이 전주, 이 전라도 지역을 찾으려고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던 일본까지 청나라 너희 들어왔어? 지금 뭐다? 청일 간의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뭐다? 나도 들어갈 거야.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큰일 난 거야.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뭐다? 다른 나라끼리 서로 전쟁하겠냐?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급히 정부군이, 관군이 전주에 들어가서 이 전봉준이랑 만나는 거야. 동학농민군을 만나서 말하는 거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해서 패정개혁을, 정치가 썩어 문드러진 거를 개혁하겠다는 패정개혁안을 합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봉건 반외세에서 낡은 것을 개혁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게 누구 때문이니? 청나라나 다른 외국 세력이죠. 외국 세력. 그게 외세야 외국 세력들 전부 다 물러가라고 실제로 이제 화약을 맺게 된 거. 화약. 전주에서 화해하면서 약속, 계약서 쓴 거야. 농민들이 바라는 신분제 폐지나 무리하게 세금을 거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혁을 정부가 하겠다고 화해를 해버리는 거지. 자, 그 말은 봐봐. 우리나라랑 동학농민군 사이에 이제 화해를 했잖아. 그러면은 청나라는 일본이든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청나라한테 다시 말하는 거야. 아빠, 우리 화해했거든. 그 돌아가세요. 왜? 청나라가 돌아가면은 당연히 철수 시에는 서로 전부 다 철수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생기는 거야. 이 일본은 이미 이때 들어올 때 모든 계획이 완료가 모든 계획이 다 완료된 상태였어. 그래서 뭐다? 얘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를 얘들은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야. 이미.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빌미, 명분을 줬는데 맞지?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철수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뭐다? 우리의 옛날에 쌤 말했잖아. 조선은 왕만 사로잡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마치 자기가 우리나라를 가질 것처럼 이제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다 찜뽕, 다 침발라 놓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청나라는 계속 이모군란, 갑신정변, 심지어 이 동학농민운동까지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 침 다 발라놨잖아. 조선은 우리 거다. 건들지 말라 해. 이런 식으로 다 침 다 발라놨는데 갑자기 끝에 와가지고 누가?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다가 다시 온 거야. 다시 와서 야, 그렇게는 안 되지. 니 뭐한 짓이야, 일본. 그래서 얘들이 싸우게 되고 그 싸우게 뭐다?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즉, 그리고 이 청일전쟁에서 이 청나라는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 왜? 항상 일본은 득보라 생각했네. 우리가 서양한테는 졌지만 우리 양문운동 했다 해. 우리 양문운동 해가 우리도 서양 무기 장난 아니게 들고 있고 일본 너네 아이고 귀여운 새끼들. 섬나라 이거 똥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래가지고 붙었단 말이지.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이겨버린다? 일본이 완전히 발라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청나라를. 자, 그래 되면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니까 완전히 청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제가 되어 가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뭐다?
우리나라를 맛있게 양념해서 잘 드시기 위해서 요리를 시작해. 그 개혁입니다. 그 개혁이 가보 개혁이 되는 겁니다. 1894년이 가보년이라서 가보 개혁이에요. 즉, 이 1894년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동시에 세 개가 연달아서 발생한 연도예요. 이 가보년이 처음에 동학농민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맞죠? 동학농민운동을 기점으로 이게 동기가 돼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왔고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계획을 이미 잡고 왔잖아.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경국 점령하면서 뭐가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이 청일전쟁에서 거의 일본이 이겨가니까 우리나라를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기 위해서 가보 개혁이라는 근대 개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되니 얘들아, 선생님 이런 의문이 또 하는 친구들 100%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개혁하면 우리나라가 좋은데 왜 일본이 그렇게 해줘요? 얘들아,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살찌워서 잡잖아. 아니니? 사료 먹여서 살찌워야 가져갈 게 많잖아. 그 똑같은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진짜 근대화시켜 주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맛있게 포동포동 살찌워야 될 거 아니니? 그러기 위해서 가보 개혁도 해주는 거야. 왜?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는 완전히 나가리 되고 맞지? 청나라는 나가리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 이제 먹을 것 같으니까 미리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살찌우고 양념쳐 넣고 예쁘게 만들어 놔야 될까요? 그래서 가보 개혁이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94년 가보년도에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 개혁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좀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애들도 이 전주화약 이후에 정부가 조선이 나라가 약속을 했잖아.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상황이 이상해.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맞지? 집에 안 가고 개혁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동학농민운동 애들도 황당하잖아. 그 결과 다시 2차 봉기,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동학농민운동이.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경복궁으로 돌진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던 와중에 얘들이 이쪽에 보면 충청도 쪽에 공주라는 도시가 있거든. 그 공주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 공주에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일본 군대랑 이 동학농민운동 군대랑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신식 무기를 들고 있던 일본 군대한테 엄청나게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농민운동도 결국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근대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맞죠. 통리기무함문, 갑신정변 이런 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이 밑에 있던 백성들, 이 농민들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단 말이야. 그것조차 또 한 번 이 외국 세력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배층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청나라랑 일본을 불러들이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지. 정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청일전쟁과 가보개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좀 따로 볼게요. 그래서 요 6번 요까지가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가보개혁 내용을 보면 가보개혁은 이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신 개혁해 주는 거야. 일본의 주도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라는 개혁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군국기무처라는 새로운 개혁기구를 만든 거고, 앞에 통리기무하면은 이모군란 터진 다음에 없어졌어. 폐지시킨 거야. 스탑됐기 때문에. 갑신정변이나 이 동학농민운동 때도 개혁기구 만들었지만 얘들이 결국 전부 다 없앤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개혁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 실제로 옛날에 과거제 실시하는 이 전통적인 교육제도가 아니고 여기 나오지만은 신분제 폐지 같은 진짜 근대적인 개혁이 이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에 진짜 법적으로 신분제가
정말 없어지게 됩니다. 됩니까? 또 1년 뒤가 을미년인데 그 을미년에는 뭐다? 단발령이랑 해가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습, 우리의 문화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 백성의 반발도 장난 아니죠. 왜? 일본에 대한 이 반감이 좋을 리가 없었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일전쟁 봅시다. 청일전쟁. 이 우리나라를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가지겠다고 싸운 게 이 청일전쟁이잖아. 그래서 청나라는 정말 일본을 진짜 우습게 봤어. 우리가 서양은 지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서양 영국이나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본? 이거 아이고 이런 느낌이지. 뭔지 알겠니?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엄청 우습게 봤는데 오히려 일본이 상상외로 너무나도 강력했던 거야. 너무나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투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특히 요거 풍도해전을 꼭 좀 기억해야 돼. 풍도해전에서 일본이 청나라 군함을 완전히 작살내는 사건이야. 풍도해전 나오면 거의 청일전쟁이야. 풍도해전과 이거는 바다잖아. 풍도해전이니까 바다잖아. 그리고 어디 육지에서는 평양에서 완전히 청나라 군대를 작살내면서 완전히 이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서 항상 전쟁은 얘들아 우리 3단원에서 배웠지만 전쟁 이후에 무조건 결과가 조약이 중요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약이 핵심 엑기스야 무조건.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간에는 그 각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 거기 뭐다? 일본에 가면 일본 도시에 시모노세키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 여기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 조약의 내용이 뭐니? 당연히 청나라가 졌다. 항복하는 거지. 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되겠니? 야 이렇게 전쟁할 때 엄청난 비용이 군대 비용이 들었을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겠니? 전부 다 물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가 일본한테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배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얘들아 일본 전체 예산, 일본 1년치 예산의 4배를 받는 거야. 1년치 예산의 4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뭔지 알겠니? 예를 들면 쌤 연봉이 5천만 원이 치면은 5천만 원인데 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뭐 한다? 2억을 한 번에 받은 거야. 2억을 한 번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나라가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긴 일본은 훨씬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급격하게 기웃는 거야 청나라가. 이해됩니까?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청나라 영토였던 이쪽에 타이완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할 수 있는 이 랴오둥 반도 이쪽에 반도는 항상 중요한 지역이거든. 핵심 굳이 따지면 지하철로 따지면 반도는 환승역 같은 곳이야. 환승역 서면이나 수영 뭔지 알겠니? 이런 환승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핫플레이스가 반도예요. 반도. 그래서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도 여기 뜨거운 감자 가장 핫플레이스를 알 수 있는 랴오둥 반도까지 가져가는 엄청나게 개입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어. 그래서 일본의 힘이 이걸 맺고 나서 이 일본의 힘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껴지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 랴오둥 반도는 선생님이 말했잖아. 서면 같은 곳이라고 부산에서. 그러니까 가장 개꿀 땅이란 말이야. 서면이나 해운대 같은 땅이니까 어느 누구도 양보 안 하고 싶어서 오히려 일본보다 그때 당시에 훨씬 더 잘 나갔던 일본보다 훨씬 더 잘 나갔던 일진 형들 러시아나 프랑스, 독일이 서로 이 랴오둥 반도는 먹고 싶어서 침을 다 발라놓은 상태였어 원래. 근데 다만 못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러시아가 먹으면 프랑스나 독일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프랑스가 먹으면 또 다른 나라 애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되니 그만큼 랴오둥 반도는 서로 먹고 싶지만 서면 같은 곳이니까 맞지? 내가 먹었을 때 주변 애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못 먹고 있었던 거야. 눈치만 보고. 근데 갑자기 득보인 누가 먹은 거야? 지네들보다 훨씬 못한 일본이 먹어버리니까 이 큰 형님들이 개빡친 거야. 그래서 너 이 새끼 뭐야? 네가 아니 뭐야 이 새끼가 이 득보 주제에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야 이건 아니지. 간섭을 하게 된 거고 이게 뭐다? 러프도 삼국 간섭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다? 일본은 한 번에 이 랴오둥 반도 자기가 전쟁에서 청일전쟁에 이겼지만 이 랴오둥 반도는 뭐다?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한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까지 일단 그 다음에 삼국 간섭 이후에 계속 쭉쭉 봐야 되는데 일단은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 시점이지. 요 시점. 그 중에서도 요 무조건 얘들아 전쟁이 가장 중요해. 이 전쟁의 분기점,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뀌잖아. 지금 예전이 왜 이 청일전쟁, 이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했으니까 이 청일전쟁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 청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잖아 지금. 맞지? 왜? 이모군란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았어? 우리가 조공채공 군신관계를 맺은 청나라 아빠를 찾았잖아. 양아빠. 우리는 명나라를 생겼으니까 양아빠인 청나라를 항상 찾았잖아. 그래서 이모군란 때도 그리고 또 뭐 갑신정변 심지어 뭐 동학농민운동 때도 우리 양아빠인 청나라를 찾았는데 이 갑자기 청일전쟁 이후에는 누가 이 모든 이 청나라가 양념 쳐놓은 우리나라를 다 드시겠다고 양념 쳐놓은 이 나라를 누가 꿀꺽 해버리는 거야. 거의 일본의 손아귀에 다 쥐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가장 중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전에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리나라 식민지 하다시피 주도권을 들고 있다가 순식간에 일본한테로 대세가 기울어지니까 청나라는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거야. 청나라 완전 찐따, 완전 개찐따. 뭔지 알겠니? 이 서양뿐만 아니고 아시아 나라인 일본한테도 졌으니까 완전히 찐따 취급인 거야 이제. 되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 볼게요. 요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야? 이게 이모군란이었죠. 앞에 있었던 사건이.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서 개화파도 두 개로 분화됐죠. 그 중에서 뭐다? 아무것도 개혁이 안 됐다고 생각한 누구? 이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이라는 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진짜 신분제를 없애고 일본의 메이 유신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근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맞지? 근데 또다시 명성황후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얘들을 완전히 완전 없애버리는 거지. 없애버리고 나서 청나라 일본 간에는 참고로 청나라 일본 간에 텐진 조약이라 해가지고 서로 너무 조선을 서로 갖겠다고 너무 경쟁이 심하다니까 서로 군대를 잠시 빼자는 청나라 일본 간의 텐진 조약을 맺게 돼요. 이 텐진 조약이 얘들아 여러분 짠할 수 있는데 텐진 조약이라는 게 이름이 똑같은 게 3개나 있어. 사실 훨씬 많은데 동아시아에서 3개나 배워.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짠 아니. 그래서 쌤이 청나라 일본 간의 텐진 조약이라고 적은 거야. 참고로. 그래서 이걸 맺고 나니까 자 드디어 위로부터의 개혁이 다 실패했죠. 우리나라는 통일기무함도 안 됐고 이 갑신정변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안 되니까 위에는 노답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서게 되는 거지. 백성들이. 왜? 백성들은 위에서 무능력하니까 그 무능력함을 누가 모든 짐은 백성들이 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다가 봐봐. 야 1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니니? 1884년 94년이면 10년 동안 얼마나 그 개고생을 했겠니 백성들이. 얘들이 참다가 퍽 터진 거야. 그게 뭐다? 동학농민운동인 거죠. 되나? 그래서 반몽골 이 낡은 조선을 개혁하고 이렇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니? 외국 세력들이잖아. 강화도 조약 맺은 일본 맞지? 이거고 지금 우리나라 무사기군 또 청나라 이거 말고도 미국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엄청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반외세 외국 세력을 물리치자 이런 기치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우리나라 최대의 어디 갔어?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어디? 요 전라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했죠. 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 핵심 도시가 뭐다? 전주까지 점령할 정도로 완전히 장악하니까 나라에서 큰일 나가지고 또 누굴 불러야 된다?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맞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되고 이건 아니다. 왜? 우리나라 전쟁할 것 같으니. 그래서 뭐다? 급하게 우리나라 정부군이랑 이 동학농민군이랑 전주에서 화해하고 약속하는 거야. 여기에 원하는 거 우리가 개혁할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히려 뭐다? 모든 준비를 끝낸 일본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준비가 다 마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에 간다 안 간다 안 가게 되고, 오히려 뭐 우리나라 왕이 있는 경복궁을 점령한단 말이야. 왕을 인질로 산단 말이야. 우리나라 왕을 인질로 삼고 우리나라를 처묵처묵 해 드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우리나라 다 가지려고 찐뽕 다 해놓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내가 요리 다 해놨는데 네가 왜 먹어? 이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맞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아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누가? 일본이 완전히 쉽게 이기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뭐 우리나라를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무슨 계획까지 이루어진다? 가보개혁까지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쌤이 뭐라 했어? 화해한 다음에 이 일본이랑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한번 2차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얘들은 어디서? 여기 공주 요쪽에 충청도 지역에 공주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는데, 참고로 이 우금치에서 일본 군대랑 싸우지만 여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하면서 이 백성들의 개혁이었던 근대화 운동이었던 동학농민운동도 역사 속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주도하에서 가보개혁, 그리고 중요한 건 청일전쟁이죠. 이 청일전쟁 결과 일본은 이 바다에서는 풍도해전 하고 육지에서는 평양전투에서 완벽하게 청나라를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고, 동아시아에 드디어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 일장으로 떠오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야. 항상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이었잖아요. 그게 모든 게 내려앉고 뭐다? 청나라는 이 찐따 병신이었고, 알고 보니까 진짜 최고는 일본이었다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청나라한테 엄청나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죠.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잖아. 뭐다? 배상금 2억령 다 뱉어내. 가고 뭐다? 청나라 영토였던 엄청난 일이지.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그렇게 원했던 이 일본이 중국을 먹게 되는 그 사건이 어찌 보면 시모노세키 조약이잖아. 일부지만 어디? 타이완. 그래서 타이완, 대만은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가장 핫플레이스 어디? 랴오동 반도까지 일본이 먹게 되시잖아. 그래 되니까 누가? 그때 당시에 서양의 일진 형님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걸 보고 있지 않았죠. 왜? 아니 득보 주제 동아시아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우리한테 감히 까불어? 이렇게 해서 러프독이 3명이 합심해서 일본을 갖다가 맞지? 이렇게 했고, 그 결과보다 일본은 바로 스미마셍 이래서 청나라한테 다시 랴오동 반도는 뱉어주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청일전쟁, 삼국간섭 이후의 사건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